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저기 그 진행요원으로 잼버리 대회에 가 있거든요. 잼버리 대회에 가 있는데 너무 덥대요. 습하고 덥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꺼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 변명인데, 그러니까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욕이라고 해야 될지 저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잼버리 대회는 극복해내고 극기하고 하려고 온 건데, 외국 아이들은 불평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저렇게 막 이렇게 그 호들갑스럽게 불평을 한다. 그런 얘기를 어처구니 없게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건 지금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기로에 선 교육의 역사가 기로에 선 사건이라고, 두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가슴이 아프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교권 추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게 들불처럼 일어났었어요. 들불처럼. 그런데 그것은 교권을 이렇게 진작시키는 걸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보면은 실제로 아동학대를 했던 교사들도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 경험을 해봤고, 저 어렸을 때는 더 많이 심하게 경험을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1997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체벌이 금지된 게.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걸 겪었어요. 우리 애가 맞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해가지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만 골라서 이렇게 매를 들고 훈육한다는 취지하에 사랑의 매라고, 사랑의 매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진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냐, 이제 잼버리 대회로 이어지네요. 잼버리 대회를 이어져가지고 학부모들이 너무한다, 그런 소리를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6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막바지 준비는 정말 잘했어야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리허설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잡상인들이라고 저는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보통 시중에서 700원 하던 걸 1,500원에 팔고, 얼음 통 있잖아요. 뭐 보통 다 2배예요, 2배. 제가 아는 분의 실제 증언입니다. 보통 2배고, 실제로 거기에는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일부 부분에만 존재하고, 긴 세월 동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역사적인 역사를 이어갈 그 미래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주인공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이 모이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두 번 다시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아주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준비를 잘했어야죠. 나무를 심고, 거기에 맞는, 그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고, 갖고 놓고,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쓰러져가지고 실려갈 정도의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죠. 그런 걸 극복하려고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죠. 뭐 한여름에 37도가 넘는데 늑대 가죽 옷을 입고 앉아 있어라. 그리고 극복해라. 이것이 너의 인생을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나큰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극복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려고 거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은 잼버리 대회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잼버리 대회를 준비를 잘 못했는데도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네.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될 일을 가지고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 외국인들은 아무 불평 없이 잘 극복해 나가고 견디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유난히 저렇게 호들갑을 떤다. 이건 어른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잡사인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몇 억씩 아마 그렇게 그 매출이 오르고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외국 아이들은 돈도 많이 내고 왔대요. 100만원 넘게 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당.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몰라요.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비싼가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국가의 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외국 여행해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외국 나가면 바가지 많이 쓰게 되죠. 특히나 이렇게 관광지 가게 되면 바가지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광지에서 뭘 똑같은 물건을 사서 먹거나 쓰고 있어요. 근데 관광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게 반값이거나 아니면 뭐 3분의 1 값이거나 막 이래요. 그러면 내가 바가 있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외국 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바가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다시는 그런 데를 가고 싶지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몇만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는 이제 젊은이들끼리 이게 우정도 다지고 그리고 뭔가 훈련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뭔가를 이제 피부로 몸으로 배우는 그런 훌륭한 기회인데 그 기회의 장에 어른들이 끼어가지고 어른들이 거기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게 준비도 완전 미흡해. 거기에서 또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아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지적했더니 반성도 안 해. 아이고, 이게 진짜 전 세계적인 국가적 망신을 지금 주고 있는데, 내가 우리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이야.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잘못은 그냥 잘못으로 인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거는 새만금 간척지에서 나무를 안 심은 거, 그리고 돈벌이를 하려고 그렇게 똥파리들처럼 모여든 거, 그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또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뭐 학교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뭐 선생님을 뭐 유죄 판결을 받게 했네, 어쨌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분이 그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자기 반성 좀 하기 바랍니다. 애를 때렸으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면 되지.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는, 기회는 이때는 싶어가지고는, 봐라, 김길수도 저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경찰 조사에서 유죄 판결 받아놓고, 이제는 한 안타까운 교사의 실제적인 죽음을 가지고, 나도 그런 피해자다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끄럽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텐션을 좀 더 올리려고 이렇게 한번 옷을 입었는데 너무 뜨겁네요. 너무 뜨거워. 와, 지금 텐트는 떼약볕에서의 텐트는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아니면 더 뜨거운 온도일 겁니다. 그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대한민국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그걸로 끝냅시다. 그걸로 끝내는 게, 그것이 인간답고 사람다운 일이에요. 그걸 뭐
외국 애들은 다 견디는데 한국 학부모들만 막 그런다. 김기수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뭐 어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시려면 하셔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의 격을 사람이 아닌 짐승의 격으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아유 정말 창피하네요. 창피.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해낼 수 있을까? 여기 그 안타까운 죽음과 교권의 추락. 이건 교권을 진작시키는 일로 끝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인권은 아이들의 인권대로 보장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두 개가 싸워서는 안 돼요. 아이들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고, 교사의 교권과 교사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얘를 잡아먹거나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죠. 왜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는지 저는 도대체 땀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한 판 씻고 아이들 이제 수영장이 아니라 영화관, 여기 지나가 오랫동안 영화관에 못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싶답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놀이도 해야 되고 바쁘네. 설거지도 해야 되지. 빨래는 했습니다. 힘들어.